또 영상이 필요해서 찍고 그냥 얼굴 뭐 모자이크 같은 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평구역이 현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합장 직무대행자 법원에서 선임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사항들이고요. 우선은 후보자는 2명이 나오게 되었어요. 옆에 계신 조합장 후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구역 내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후보님이 또 계십니다. 노윤진 후보라는 분이 계신 상태인데, 이제 투표에 대한 공정성이 계속 결여되어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선거관리, 여기는 배진덕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직무대행자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온평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이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현장에 맞는 선거관리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부터 아예 선거관리 규정이 없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항은 현재 직무대행자도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후보자가 둘이 나왔으면은 뭐 투표 개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검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하나의 협의를 하거나 룰을 정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협상을 하려고 지난 10월 9일날 오전 10시에 이제 그 배진덕 직무대행자님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신병환 후보님하고 그리고 물론 저도 동석을 했었고요. 동석을 했었고 또 상대 측인 이제 그 도윤진 후보님도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때 저희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 첫 번째로 홍보요원이 지금 그 조합에서 직무대행자가 조합의 사전 예산 수립 없이 선정한 주식회사 대한정비기획원하고 계약을 이분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전에 예산 수립 없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부담이 될 사항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이 업체를 선정을 했냐라고 물으니 변호사님께서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정을 견적을 그냥 받아서 제일 싼 데 선정을 한 겁니다 라고 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질문드렸던 게, 그렇다면은 총회 홍보요원, 소위 얘기하는 OS 요원들이 서면 결의서 그리고 부재자 투표를 받는 행위가 위법한 사항 아니냐. 이거는 구법 판결도 있고, 특히나 그 임원 선임과 관련된 조합장을 선임하는 선과 관련된 안건 사항으로는 무효인 사례들이 판례가 많은데 이건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니까 자기는 그 후보자 배진덕 직무대행자는 위법이 아니다, 합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요청한 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후보자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도 참관인을 둬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참관인 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다. 참관인 부분은 저쪽에서도 3명 중에서 1명을 조합원들로 구성을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참관인 명단을 달라고 저쪽 배진덕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대행자 측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은, 첫 번째로 조합 선관위라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없는데,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배진덕 직무대행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선거관리 규정이 없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음에도 현재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냐면은, 조합 선관위를 명칭을 사칭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총회 당일날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부재자 투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들고 받고 다니고 있고, 또 하나는 후보를 이제 특정 후보로 계속 지지하고, 그러니까 도윤진 후보를 계속 그 홍보요원을 통해서 지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래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거는
특정 장소에 모여서 본인 그 총회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조합 임시 사무실을 두었으니 그들로 직접 와서 내방을 해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해달라. 근데 현재는 그렇게 그게 원칙이다라고 직무대행자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홍보요원들, 대한정비기획원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자기네들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사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하고 서면 결의서를 계속 받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동을 해서 받는 거죠. 지금 이동식 투표가. 그렇다면은 공정해야 할 선거가 어떤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특정된 편향된 후보 측으로 계속 기울어지니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정성이 결여됐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예, 그러한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겪었던 조합원들이 지금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해주겠다.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구미시에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청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요? 구미시에 요청한 사항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미시청에 왔을 때에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끼리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룰을 정하자. 룰을. 그러니까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사무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장 선임하는 소집공까지 해줬으면은 양 후보자가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선은 투표함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투표함을 관리를 했다라면은 당일날 사전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하는 사람들이 당일날 그 투표를 마감했을 때 그 투표함 보관 역시도 그 사무실에 둘지 또는 뭐 시건 장치를 양쪽에서 세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또한 참관인도 마찬가지고요. 참관인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협의를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걸로 민원을 넣었었습니다. 구미시청에 딱 요 내용으로. 그러면 후보자들 간의 그런 협의를 구미시에서 중간에 중재를 해주고, 또 선거 규정에 대한 거를 구미시에서 명확하게 딱 규정을 지어줘라.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서 예, 그거를 그렇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공동주택가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궁금했던 사안은 이제 기존에 조합장님이 해임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기존 계셨던 조합장이 해임된 사유. 기존 조합장 해임된 사유는 우선은 재개발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고요. 왜냐면은 조합 설립을 인가를 나오고 나서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업 진도를 빨리 빼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능력이 없는 조합장은 그만하고 새로운 조합장으로 체제를 가자. 그렇게 해서 해임 발의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네. 해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이제 김천지원까지 갔잖아요. 그게 간 사유는 그러면 이게 해임되고 나서 김천지원 접수 민사고소가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천지원 이제 해임되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임이 됐기 때문에 총회 소집 권한을 갖는 건 조합장이 갖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우리 정관상으로는 상근 이사가 조합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당시에 상근하는 이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회 소집 요구를 발의를 해서 김천지원에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 측, 그러니까 해임되신 분들도 그 총회에 대한 사항들의 불만을 가지시고 같이 이제 어떤 충돌이 발생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직무대행자가 없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태이니 네. 우리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해줄게. 그게 현재 있는 배진덕 변호사님이 직무대행자 역할을 맡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해임되시고 나서 소집 권한을 가진 조합장이 없으니 상근 이사가 맡아진 상근 이사도 없으니 네. 서로 간에 이제 좀 의견이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다 문제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는 이분을 배진덕 변호사님이요. 네. 근데 이분이 선정되신 거는 뭐 혹시 뭐 구미에 어떤 적을 두신 분이신가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데 선정이 되신 모두 거예요? 우리 배진덕 변호사님 선정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저쪽에서 꿈이 그 전주도 옆에 그 이병길 변호사 이제 저희가 선임했어요. 그 이제 선임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양쪽에 두 쪽에 이제 변호사를 그걸 이제 뭐 선임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한쪽을 택하기로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전 해임된 해임된 그 이제 변호사 해임된 쪽으로 네. 이제 판사가 결정이 나서 그분이 지금 배진덕
변호사예요. 그분은 지금 구미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면 뭐 어디? 대구에 대구. 계세요. 대구에 계신 분이요? 네, 배진동 예. 아, 직무 대행 예, 맞는 분. 직무 대행자로 이제 예, 그 배진동. 해임되신 중학장님 측에서 이제 제기했던 변호사님을 예, 법원에서 이제 방금 판결해서 아, 네. 이분이 이제 어쨌든 청해를 뭐 네, 모든 걸 네. 뿌리고 네, 해라 직무 대행을- 이렇게 네, 선정을 그렇죠. 이게 언젠가요? 그러면 이거는 구미 김천지연 결과가 나왔던 게 직무 대행 참 지원해 볼때 이거는 확실히 모르는데 해임된 날짜는 그럼 혹시 언제쯤인지 이거는 원래 4월 달에요. 4월 네, 4월 달. 4월 정도에 확실히 좀. 그러면 이 재판 결과는 뭐 9월 달쯤 한 4, 5개월 걸리잖아요. 그 증거 제행까지 재판 결과는 그 이후에 했으니까 이후에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거래해갖고 이제 이쪽에서 그 이제 판사님이 이쪽에 이제 직무 대행을 배진덕 변호사를 해줬고요. 네. 네, 현재 지금 이제 그 임시총회만 네. 이제 그 이제 하라고 해줬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배진덕 변호사는 이쪽에 이제 성태경 전 해임된 저한테 쓴게 이제 일을 뭐 이제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당성하고 불공정하고 하니까 그래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서민길에서나 부재자 투표 이걸 이제 홍보요원은 이제 저쪽으로 해갖고 안 받지만 우리는 전혀 이제 받지 못하는 불공정, 불평등 예 이래갖고 요 판결문 날짜랑 그 판결문 나중에 제가 혹시 메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 판결문 관련된 거. 변호사를 지정해준 판결문. 네네네. 예, 네네. 예. 그거 날짜랑 그거를 저도 네. 좀 확인을 해서 같이 네.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한 걸로는 이 홍보위원들이 어찌됐든 간에 네. 네. 이 배진덕 변호사가 섭외한 업체 홍보위원들이네요. 이 대한정비 기획의 예, 홍보위원들. 그렇죠. 배진덕 변호사가 선정을 했고 계약을 했고요. 이게 이제 창원에 있는 업체. 예. 그리고 배진덕 변호사가 여기에서 총회를 이제 기획을 해라. 용역을 뭐 맡기는 네. 식으로 위탁을 예, 맡겼고 위탁을 맡기죠. 네. 여기서 홍보위원들을 네. 이제 투입을 해서 네. 예. 부재 투표를 받으러 다녀라.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홍보위원들이 한 후보를 좀 유도하는 그렇지.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원래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당일날 여쭤봤지만은 여기가 이상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조합 정관에 보시면은 저희 서명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주식이나 어떤 회사의 주주를 갖고 계시면은 저희가 그 주주 총회라는 것도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서명결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결의서는 정관에 따르면은 이 총회에 어떤 일이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투표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뭐 부재자 투표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사전 투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재자 서명결의서를 낸 자만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요. 아무나 이- 받는 게 아니고 난 네. 부재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면 결의를 낸 사람만 서명결의서를 와서 낸 사람만이 네. 또 그분이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서명결의서를 홍보위원을 통해서 냈으면은 이 홍길동이가 이 책자에 따른다라면요, 이 홍길동이는 그 부재자 서명결의서를 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직접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시. 그런데 그럼 그 수량 카운팅이 맞아야 되겠죠. 네, 네. 서명결의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조합장 선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 반대. 그다음에 감사에 선임하느냐, 감사 선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다음에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사 선임의 건이라면은 이사 후보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기표를 하게 되는 건 네. 통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조합장 선임의 건 역시 후보자가 2명이면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거를 놓고 그 서명결의서를 낸 사람이 다시 또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네. 이중적인 이상한 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말 그대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상태고요. 그럼 이게 집집마다 가가고 찾아가지 않고 사전 투표 방식으로 투표 날짜를 뭐 미리 2, 3일 전에 이날 못 온 사람은 이날 오세요 이렇게 딱 합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선거관리 규정이 있다라면은 네, 그렇게. 있다라면은 그 규정에 따랐으면 제일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원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배진덕 변호사님을 제가 맨 처음 뵀을 때 변호사님 여쭤볼 게 있는 게 여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는 선거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습니다
라고 본인이 답변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증빙 자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봤던 게, 그렇다면은 부재자 투표하고 서면 결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서면 결의를 낸 사람이, 서면 결의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 것처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그 낸 사람이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논리셨고요. 세 번째로는 서면 결의서를 이제 저는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네. 왜 이중적인 행정 처리를 하냐, 그냥 한 번에 부재자 투표를 하든지, 하든지. 아예 딱 예. 투표를 어느 후보한테 할지 그것만 딱 찍던지, 예, 그렇죠. 왜 두 번째 예, 두 번에 해서 하냐. 그렇고 서면 결의서는 이름이 들어가요.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들어가고, 다만 부재자 투표인 양식을 보니, 투표용지를 보니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렇다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농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원평구역에는 세 군데 정도의 시공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하고 코롱하고 그다음에 대림, 이 세 군데, 현대까지 네 군데 시공사가 돌아다니는데, 이제 도윤진 후보를 지지하는 항상 그 근처에 있는 시공사는 사실은 코롱건설이에요. 코롱에서 이제 거기를 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코롱에서는 사람들을 같이 움직여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특정 시공사 계약직으로 있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 네.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10월 9일날 룰미팅을 정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없으면 결국에는 후보자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합의를 해서 투표함 관리는 어떻게 할래? 우리가 위탁할래? 아니면은 뭐 참관. 참관인을 둬서 우리가 매일마다 같이 개봉을 할래? 어떠한 그런 양쪽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 투표를,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 투표함이 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조작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투표가 끝난다라면은 그거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밀봉을 하고 뭐 간인을 네. 그 봉인지로 해서 어떤 봉인을 하던 어떠한 그런 절차적으로 서로가 합의가 해야 되는데, 그건 합의는 일체 없었고 그냥 그 직무대행자가 독단적으로, 예, 후보 날짜, 부재자 투표하는 날짜도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했고, 예, 정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여기가 현재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심의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후보한 부재자 투표 날짜도 임의적으로 정했고. 예. 이분은 지금 배신득 변호사님 그냥 17일 이대로 그냥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확인된 부분으로는 이제 마침 또 우리 어르신, 우리 후보님 아시는 네. 분께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지만은 그 두 명의 OS 의원이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부재자 투표를 제출해달라. 네. 투표용지를 들고 왔대요. 부재자 투표용지를. 그래서 배진덕 변호사께서는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그 장소에 직접 와가지고 여기로 와서 사무실에서 해야 사무실로 되는데 와서 집을 투표용지를 받아서 거기서 내는 게 네. 원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이제 투표용지를 들고 와서 그 총회 당일날은 이 총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투표를 못할 수 있으니 부재자 투표로 미리 투표를 해주십시오. 너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사실 확인서도 지금 그 연락을 받으시고 직접 만나셨던 분이 직접 이제 제출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배진덕 변호사님한테 네. 이게 너무 공정치가 못해서 저희가 그 어저께 우리 직무대행자님께서 네. 휴대폰 잠깐. 그 배진덕 변호사님도 제가 연락처는 좀 알 수 있어요? 예, 그분. 여기 보시면은 직무대행자께서 어저께 문자를 보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그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소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는 이제 보내기 전에 이제 문자로 먼저 이분한테 찍어서 보냈고, 네. 그리고 등기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역 내에서 홍보요원들이 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재자 투표 용지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들고 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에 대한 의견을 달라. 여기 다음 장도 이제 보시면 2장으로 해서 오늘 예, 현재 있는 사항들의 답변을 한 6가지 항목으로 해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사칭하신 변호사님은 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모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요. 왜 그러냐면은 정비기획원이라는 데가 대한정비기획이라는 데가 네. 우선은 조금 깊이 말씀드리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자가 총회를 할 수가 우선 없고요. 법상으로는. 네. 다만 이 업체는 정비업체가 아닌 네. 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전에 우리가 어떤 돈을 쓰려면은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이 총회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쓸래. 그러면은 총회에서 2020년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총회 대행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든 뭐 견적을 받아서 하든 그 정비사업 업무 처리 계약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여기가 올해 2020년 예산이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정비기획원을 선정하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총회에서 뽑아야 됩니다. 예,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항들은 총회 의결을 거쳐라. 예산으로 수립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거는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사항들은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사실상 도정법 위반이 되는, 법 위반이 돼서 벌칙까지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을 아셨던지 모르셨던지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말씀드렸더니 그냥 견적 받아가지고 제일 싼 데 했습니다. 예, 2천만 원 넘으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는 2천만 원 근접하게 운 견적을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요분 혹시 제가 연락처도 변호사님 연락처도 하나만 좀. 아, 예, 예. 네. 변호사님. 그리고 요것도 하나 저한테 카톡으로 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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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후덕 대장님. 아, 네. 이거 인터뷰 끝나고 보내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네네. 그 왜냐면- 변호사님 그분도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예, 예, 예. 주시면 저도 이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네. 지금 적어드릴까요, 변호사님? 아니 불러주시면 네, 예. 제가 써. 문자로 010에 네. 예, 예. 그럼 제가 요거는 기자님께 메일로 네, 네, 네. 전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뭐 말씀해주신 내용은 좀 제가 이해는 했고요. 네. 요거를 토대로 그러면 한 분이 저희한테 인터뷰를 해서 어떤 거를 그러면 요구를 하시는 건지 네. 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구미시의 입장도 들어보고 네. 또 변호사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다 얘기를 전부 들어서 그게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의 입장만 나갈 수는 없고 네. 이쪽에 주장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구미시와 그리고 이제 그 담당 변호사 직무 대행자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쨌든 간 논란이 좀 불거졌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조치 사항들이 있는지 네. 이제 그거는 확인해서 네.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 우선 그 집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구역에서 그 네. 위치는 어딘가요? 제가 그러면 거기는 구미 한번 호텔로 우선은 회의 자료상은 찍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사무실. 사무실. 네. 임시 사무실 옛날에 그 임시사무실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한테 뭐 문자로 찍어주시면 제가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여기 내일 있죠. 이제 사무실. 한번 방문해서 거기도 한번 뭐 보기. 진약고. 풍경 110-20. 네. 그렇지. 진약고. 임시사무실 뭐예요? 네, 이제 사무실. 임시 사무실이고 이 구미 호텔은 총회 장소가 총회 호텔이고요. 장소고요. 그다음에 임시사무실은 원평동 110-19번지. 네. 거기서 지금 그러면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네, 현재? 임시 사무실에서? 네, 이 사무실 임시사무실 앞에서. 앞에서? 예, 앞에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제가 기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 소명 요구서에 좀 함축돼서 담겨져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내. 예, 이거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 대한정비기획원이 네. 합당한 업체든 합당하지 아니한 업체든 네. 도덕법 위반이든 아니든 저희는 이거는 사실은 둘째예요. 근데 네, 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인데 네. 이 부분에 타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표결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조정이 된다라면 이거는 공정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시도 법원에서는
당연히 무효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네.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이걸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합법적이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판례에 있어서도 네.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에 관한 사항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이고요. 예. 그러면 우선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뭐 얘기를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인터뷰를 뭐 지금 따로 나가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계장님과 말씀해 주시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계장님이나 과장님 인터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할 거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인터뷰 해주실 분은 따로 먼저 인터뷰를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예. 네. 뭐 결정해 주신 대로 하죠. 네, 그러면 인터뷰를 먼저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가서 하셔도 되고 네, 인터뷰를 해주시고 네. 제 입장을 먼저 드렸으니까 네. 그 이후에 공동주택가의 입장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해서 네. 얘기를 듣고 이후에 그거는 제가 같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뷰 해주시는 분 먼저 앉아서 하시지. 네,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여기서 하셔도 상관 다른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네. 뭐 제가 나와. 뭐 제가 네, 잠깐 뭐 팀장님이 잠깐만 네. 제가 비워주시면 앉아서 제가 뭐 잠깐 나와. 잠깐 그럼 저희가 전화 주세요. 네. 전화번호 아시죠? 네네.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저희 그러면 또 끊쳐 있어요. 네네. 제가 전화할게. 그러면 누가 그 이사님께서 아 이런 거 끼워야 되는 거예요? 우선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목소리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 표기를 할 때 네. 그 원평 3구역 재개발 조합 뭐 3근 이사 이렇게 저는 해도 3근 될까요? 이사는 뭘 아니고요. 표기를 직책을 뭐라고 저희가 책을 그냥 소유자라고 하시면 되죠. 네? 소유자라고 하는 제 조합원? 이게 저희도 그래서 이름은 혹시 이름도 좀 그러시죠? 네. 이게 나가는 게 그러면 저희가 이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원평 3구역이죠? 여기가 사실 원평구역이에요.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또 1구역, 2구역, 3구역 아, 이게 그게 좀 안 그래서 있어서? 네 그게 또 저쪽에서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원평 3구역 조합원 뭐 이렇게 재개발 조합원 예.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명칭은 네.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거든요. 3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전에 아, 네. 1, 2, 3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사업승인과 고시를 받을 때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예 재개발 조합원 예, 이렇게 예, 도시환경입니다. 예,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셔야 되고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조합원 재개발을 한번 빼주시죠. 아. 예. 도시환경 정비 사업 네. 조합원이라고. 제가 질문을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어떤 부분에서 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인터뷰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나가거든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 부재자 투표의 방식 그리고 뭐 업체 선정의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 요걸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구미 시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후보자 간의 협의 룰이 필요하고 선거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하는 거를 시 차원에서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거를 요약해 주시면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을 말고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따겠습니다. 화면 손으로 따려고 하거든요. 아, 얼굴에 손으로 하시기 싫어요. 얼굴을 안 비추고요. 지금 손을 손을 이렇게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네. 손만 이렇게 손만 하고 움직여주시면 목소리가 들어오고 얘기하시면 이 아, 화면을 네, 손 네.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따겠습니다. 예, 얼굴 예, 쪽으로 예. 앉히고. 네. 준비되시면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거지 갑자기 인터뷰를 한다는 줄 몰랐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요거를 좀 요약해서 요약했습니다. 네. 네, 준비되시면 그 말씀해 정도에서 너무 원리가 낮추지만 마세요. 아,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거기서 손이 그냥 나와요, 손만 이렇게 손이.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원평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 직무대행자의 행동이 굉장히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을 해준 변호사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다시. 예. 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좀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직무대행자가 변호사님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준 변호사님이 직무대행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직무대행자가 통상적인 사무 업무 그리고 조합장을 선임하는 총회 소집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소집을 직무대행자님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해주셨으면은 결국에는 소집을 했으면은 소집과 그 총회 마감까지 이분이 관리를 해야 되고 공정성이 있느냐, 공정하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진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첫 번째로가 문제를 제기드리면은 우선은 사전 예산의 수립 없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면허가 없는 수위에 얘기하면은 면허가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서 총회 대행 업무를 맡은 부분, 진행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0월 9일 날 후보자 룰 미팅을 잡기 위해서 이거를 배진덕 변호사님을 계속 찾아갔지만은 계속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만나지 못해서 구민시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시 담당 공무원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배 변호사랑 미팅을 해서 이제 그 배진덕 변호사님이 오게 되었고요. 임시사무실에 온 날짜가 10월 9일 날 오전 10시에 만났는데 만났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룰 미팅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없다라는 변호사의 답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자 간 투표함 관리부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 쪽에서는 당신네들이 선정한 이 총회 대행 업체를 우리는 믿지 못한다. 우리도 참관할 수 있게끔 후보자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참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달라는 게 우선은 미팅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합의가 된 사항으로는 이제 개표 참관인에 대한 것만 큰 틀로만 합의가 됐지 사실은 나머지는 하나도 관철된 게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갔을 때 이미 부재자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10시에 만났을 때 부재자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었고 후보 측에서는 통상 후보 측에서는 투표함이 지금 비어 있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투표함이냐,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투표함이냐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사전 투표가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고요. 그냥 진행이 됐었고. 요거를 좀 요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 인터뷰를 여기 다 못 나가니까. 아 그래요? 그럼 네. 여기 있는 것만 네. 읽어드릴까요? 네, 그거를 조금 요약해서 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투표함 조작 가능성 그리고 사전 예산 수립 없이 수의 계약을 한 거, 홍보위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점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 네. 그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기사로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네. 지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불공정하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대행자인 배진덕 변호사가 사전 예산 없이 대한정비기획과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수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5조 위반 사항이 되고요.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합당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부재자 투표 진행 시 부재자 투표함의 사전 개봉 여부가 조합장 후보자께서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후보자라면은 당연히 그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투표함 관리나 개표함 관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절차가 일치 없었고 그리고 이미 저희가 갔을 때에는 부재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무대행자께서도 직접 말씀을 했지만은 서면 결의서를 낸 자만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총회 회의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직접 조합원이 그 조합 임시사무실로 내방을 해서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된다.
예,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직무대행자께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예, 조합의 명칭을 거론하면서 원평구역 조합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네들이 선거관리위원이다. 예, 홍보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을 사칭을 해서 현재 부재자 투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분들이 제3자잖아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를 개입을 해서 특정 후보자를 유도하는 그래서 특정 후보자가 표를 받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직무대행자인 배진덕 변호사님께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소명 요구서를 보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좀 길어가지고요. 저희가 편집하기 어려워요. 그랬습니다. 너무 길면 이거 저희가 다 듣고 하기 어려워서. 예, 크게는 네, 요걸로 요걸로 네 가지, 제가- 네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누가 총회를 하든 간에 문제를 우리가 삼는가기보다는 네. 어떤 양쪽 후보자가 룰을 정해서 네. 부정이 없다라면은 이게 부정한 선거가 아니다라는 거를 합당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네. 부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자가 최소 개입을 3층이니까. 해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법에서도 무효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이라도 다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저한테 저거를 문자로 아까 네, 보내신 거 서면을 이거 보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일 오후에 네. 거기 임시 사무실을 한번 가서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거기서는 저희도 피켓을 들고 있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것도 화면이 좀 있어야 네, 네. 방송이다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내일 오후에 방문해서 촬영을 좀 하고 이 인터뷰는 얼굴만 이렇게 모자이크 네. 손 나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가서 해가지고. 파일 좀 보내주시면 잘 가져가겠습니다. 저한테 제 전화 전화번호 문자로 성함하고 해서 해주시면 지금 명함 주신 거 보내주면 돼요. 네네. 예. 그럼 오늘은 안 나가시고요. 네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그 변호사님한테 몇 전화해봐야 시쯤에? 되고 내일 저녁 8시 반, 9시 반, 10시 반, 저녁이요? 12시 네. 저녁 8시 반에 새로넷 방송 1번에서 TV로 방송이 나온다는 네, 얘기인 네. 거죠? 아, 아니, 뉴스에 네, 저기 다 사무실에 됐습니다. 임시 사무실에요. 예. 한 1시 반에서 2시쯤 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시간이 오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일 한 1시 반에서 2시쯤 가기 전에 한번 전화를 드리고 예. 그쪽으로 해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임시 네. 사무실 쪽으로. 어쨌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네네네. 좀 애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